SK텔레콤 사태 뜻밖의 수확이 있었다라고 해서 요거를 한번 또 비중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SK텔레콤 주가가 이렇게 저는 7% 이상 급락 하루 만에 급락하는 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SK텔레콤은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그냥 이게 그래도 박스는 만들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예 그냥 다 깨버렸어요. 그냥. 뭐 밑에 거래 터진 거 보세요. 누가 SK텔레콤 거래가 이렇게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뭐 진짜 뭐 한 2년, 한 3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죠? 초유의 해킹 사태. 와, 근데 이게 엄청 다 뚫렸나 봐요. 그니까요. 통장에서 돈을 빼갈 수 있을 정도의. 그 뭐 5천만 원 빠졌다는 뭐 그런 이상한 얘기도 있더라고. 그게 갑자기 뭐지? 그 알뜰폰 요금제로 막 갑자기 바뀌면서 뭐 진짜 뭔 상황인지 파악조차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게 제가 봤을 때 SK텔레콤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년 걸린대요. 제대로 파악하는데. 아 그래요? 네, 다 파악하고 제대로 수습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심 네. 다 교체해 주는 걸로 일단 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바꾸는 거죠. 일단. 네. 네. 뭐 혹시 SK텔레콤 쓰시나요? 저 SK텔레콤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저는 바꿨어요? 그냥 해킹 소식 들었을 때 네. 이미 놨어요. 이거 이미 털린 거니까. 그쵸. 이미 털렸잖아요. 사실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네. 이미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느긋하게 그냥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하고. 그거 신청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통신사를 옮기는 게 쉽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쓰던 거라서. 네, 맞아. 네. 뭐 부글부글 끓으면서 옮긴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뭐 SK가 뭐 그렇게 안 좋은 회사도 아니고 뭐 이상한 회사도 아니고 잘 하겠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SKT가 털린 거지. 네. LG 유플이나 KT도 그럴 수도 보안이 있죠. 좋아서 안 털린 걸까? 맞아요. 약간 이런 그럴 수도 생각해요. 있죠. 그냥 SKT가 먼저 털린 걸 수도 있고 여기도 안 털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옮겨도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버리더라고요. 약간 그런 마인드도 있죠. SK텔레콤이 1등이었으니까 그래서 1등이 털렸으면은 뭐 2, 3등이라고 뭐 안전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 보안이 애초부터 철저한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걸 확증하는 사건 같아요. 그것도 맞죠. 네. 제가 가끔 여기 나와서 이제 보안주 얘기를 가끔 하고 싶은데 안 움직여요. 시장에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게 일단 근본적인 이유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아니 현대인들이면 뭐 다 개인정보 다 여기저기 까고 사는데 뭐 한 번씩 털리고 사는 거지. 가끔 네이버로 뭐 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뭐 계정이 어딘가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런 거 가끔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 누가 또 썼네? 그럼 비밀번호 한번 바꾸고 말고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핸드폰 번호만 털린 게 또 아니니까 이번엔 좀 심각하다. 그렇죠. 확실히. 이번엔 심각하죠. 그래서 보안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하대요. 솔직히 부족한 것도 맞아요. 그냥 뭐 이상한 피싱 오면은 오히려 그 피싱이 온 문제에 대해 생각 안 하고 그 피싱 자체에 이제 뭐 농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농담 따먹기 걔네랑 하면서 농담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거 뭐 쇼츠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다들 약간 좀 둔감해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약간 종특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 지금 메타인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T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너무 큰 잘못이니까 덮을 수 있나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안 되니까 공표 안매 이런 것들도 솔직히 열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주가가 그런 상태가 나온 거고 그런데다가 이제 유심 무료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SK텔레콤의 가입자가 2,300만 명이 되더라고요. 와,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절반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나 많은지는 몰랐어요. 그니까. 솔직히 그냥 SK텔레콤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니까 2,500만 명의 알뜰폰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아니에요? 2,500만 이 정도인가 싶었는데 거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유심이 100만 개고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니 2,500만 명한테 600만 개 확보해서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이 2,500만 명 중에 네. 다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김동완 PD님처럼 예, 가만히 저처럼 계시는 그냥 분들도 계시겠죠. 이미 털린 거 예. 뭐 빼가면 이제 그냥 팔자련이 하고 이제 뭐 보상 체계를 확인해 보겠죠. 예. 그래서 뭐 어제 KT가 이렇게 급등하는 신기한 현상. SKT 급락도 신기했지만 KT 급등도 신기했습니다, 진짜로. 이 KT를 테마주로 만드는 이 이슈. 그러니까 이게 무슨 KT를 예. 재료주로 만드는 이 이슈. 예. 야, 근데 또 어제 23만 개 교체했다는 거 보니까 보유 100만 개도 거짓말 같다고요? 아, 진짜 이게 SK가 솔직히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 게 SK가 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설마 생각을 했겠어요? 뭐 이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서 야, 예. 유심 얼마나 있냐 빨리 확인해 봐. 예. 그럼 여기저기 막 전화해보면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통계가 100만 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략. 어떻게 합쳐 보니까 예. 100만 개다. 뭐 그냥 이렇게 뭐 여기 발표한 얼마 거죠. 있고 뭐 여기 있고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닐 거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종목들을 많이 봤습니다. 옴니 시스템, 뭐 이런 종목, 혹은 뭐 엑스큐어 이거 뭐 연상 갔는데 엑스큐어가 그 SKT에다가 그거 유심 제공하는 업체래요. 이거 근데 시가총액 뭐 500억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근데 이런 종목들을 뭐 봤다 그냥 구경했다 정도로만. 근데 전 유심을 이렇게나 많이 만드는 줄 몰랐어요. 기업들이. 제가 그래서 관련주들을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있네. 예, 그래서 사이버 보안 이제 관련주를 제가 서치를 해봤는데 몇 개. 이건 보안주잖아요. 유심 그러니까 이제 관련 유심도 다 껴 있어요. 유심도 껴 있고 보안도 있고 이제 관련주들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래서 인스피언, 헥토 이노베이션, 뭐 한싹, 아톤, 지니어스, ICTK, 더즌, 맞아요. 한수. 그러니까 다 생소한 종목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뜻밖의 수학이 뭐 이런 뭐 유심 관련주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기 나온 건 아니고요. 보안주 얘기를 하려고 안 그래도 나온 겁니다. 말씀하셨던 그 종목들이 다 일제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니어스, 드림 시큐리티, 모니터랩, 아톤, 나노 CMS, 뭐 인스피언, 샌즈랩, 신시웨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안에 대한 관점이 조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유심히 봤던 종목이 사실은 지니어스거든요.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지금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근데 보안주 주목해봤자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냅뒀거든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게 왜 주목을 했냐면 그 문제의 모건 스탠리가 지니어스라는 종목의 지분을 신규 취득을 했어요. 얘가 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를 욕하더니 여기서 단타를 치고 있나? 잘 알지도 네.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 되게 생소했던 지니어스라는 종목을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샀다고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그 밑에 어떤 자회사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자산운용 투자 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인터내셔널 PLC에서 샀다고 하는데 이유도 딱히 없더라고요. 뭐 인수하려나 그런 것도 아니고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있다.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미국의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잘 가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가니까 그런 쪽에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지니어스를 픽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리포트도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보고 있었는데 유한타증권 외국인 지분율이 상향되는 이유 21년도 5%, 뭐 17년도 10%, 27년도 17년도 갑자기 왜 나오지? 23년도 15%, 23년도 6월 20%를 상회했고 25%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4년 만에 외국인 지분이 20% 넘게 올라간 기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는 거의 없죠. 근데 이게 이렇게나 생소한 종목이 거기다가 그니까요. 모건 스탠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실적 성장, 제로 트러스트 이게 그거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 0 트러스트 믿음이 0이다. 그래서 다 그냥 방어를 다 치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거든요. 그 절대 방어. 예, 같은 회사 내에서도 안 믿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다가 해외 진출 확대된다. 이게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보안주 중에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던
있었던 것뿐이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라는 점에서 보안주를 이제 덕분에 SK텔레콤 덕분에 다시 볼 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종목들 어필 얘기해 주셨지만 뭐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그 지니언스의 외국인 지분율과 상장 이후 주가 추이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사이버 보안, 물리, 사이버 보안, 정보 나눠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해줬습니다. 보안주는 어지간하면 저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저평가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이것저것 검색해 보시고 차트 보시고 기업들 내용들 서칭해 보시면 이제 보안주에 대한 어떤 성격이 만약에 진짜 추세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달라진다면 이 중에서 건질만한 종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가 한번 힘을 좀 실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단기적인 이슈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이거. 그렇죠. 네. SK텔레콤이 이렇게 털렸으니까. 이건 분명히 정치 쪽에서 얘기 언급이 나올 거고 지금 특히나 지금 6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분위기에서 얘기는 무조건 나온다. 근데 이걸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뭐 아직 한 발 남았다.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정부 정책으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다. 이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안주까지 한번 도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장에서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좀만 기다리시면 저희는 애널리스트 톡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